은퇴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적정 규모를 놓고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는 상황에서 성경과 세법을 통해 목회자의 퇴직금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CBS를 비롯한 각 종단 대표 방송사들이 국방부와 함께 신세대 장병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문화 현장, 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의 3.1운동 역사를 모아 전시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은퇴 목회자에 대한 과다한 퇴직금 지급으로 종종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목회자 퇴직금에 대한 과세 완화 법안이 거론되면서 사회적 시선마저 곱지 않습니다. 이런 목회자 퇴직금, 성경과 세법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목회자의 과다한 퇴직금 요구에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재정 부담을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목회자에 지급되는 퇴직금 항목은 다양합니다. 예장 합동총회 한 노회의 규정입니다. 시무 연수에 따른 퇴직금에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원로 목사일 경우 매달 생활비와 건강보험료, 사택까지 책임집니다. 큰 교회를 제외하면 단임 목사 한 가정을 위해서 다 후원하느라고 선교도 구제도 못하고요. 적정 규모의 표준 퇴직 예우 규정을 교단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일선 교회의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목회자 은퇴 시점 교회가 지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나왔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도 조금씩이라도 매달 목회자들을 위해서 퇴직연금을 들어놓으면 목회자가 은퇴할 때 특별히 교회가 부담해야 될 돈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한편 목회자에게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걸까? 부목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반면 담임 목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규정을 만들어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을 이유로 받는 모든 금전은 퇴직금으로 보지만 그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을 경우 퇴직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는 근속연수 누진율을 최대 3배수까지만 인정합니다. 이 퇴직 소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뭐가 되느냐? 그럼 본인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최근 목회자 퇴직금 과세 기준을 종교인 소득세 시행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과세 완화 법안과 관련해 종교인 소득은 이전부터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비과세 소득을 전제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입법 의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신세대 장병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국방부와 각 종단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CBS를 비롯한 각 종단의 대표 방송사들이 신세대 장병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병들의 난타 공연으로 군종 토크 콘서트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어진 군종 UCC 영상 공모전에서는 박현명 중위외 15명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대상을 받은 박현명 중위와 장병들은 영화 샤잠을 패러디한 영상으로 심사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종 토크 콘서트에는 개신교를 비롯한 4대 종단의 군목들이 참석해 장병들의 스마트폰 사용 등을 주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장병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군종들은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며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점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있으니까 깜짝 놀란 게 형제들끼리 이렇게 좀 신앙이 있는 형제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서로 해서 이 신우회가 더 활발하게 되죠. 국방부는 지난 2017년부터 신세대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종단과 손잡고 행사를 기획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각 종단의 교리를 쉽게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했고 지난해에는 군생활 중 겪게 되는 신앙 문제 등을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장병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UCC 공모전과 군종들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CBS를 비롯해 카톨릭 방송과 불교 방송, 원음 방송 등 각 종단의 대표 방송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장병과의 소통으로 건강한 병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4개 종교 방송사의 협력으로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장병들 곁에서 묵묵히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군종 장교들의 활동은 장병들에게 많은 용기와 안정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전력 강화는 물론 사기 진작과 사고 예방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 종단과 종교 방송사들과 함께 장병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비례대표 총대를 도입하자는 헌의안이 접수됐습니다. 총대의 일정 비율을 비례대표로 뽑자는 의견입니다. 예장통합 서울노회를 비롯한 5개 노회는 총대의 5% 정도를 비례대표로 선출하자는 헌의안을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5개 노회가 제시한 비례대표는 부목사나 특수기관의 목사, 40대의 젊은 목사, 장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5%를 추가로 선출할 경우 75명 정도가 젊은 총대로 채워집니다. 예장 통합 총대 1,500명의 평균 나이는 62세입니다. 이처럼 노령화된 총대 구성을 조금이라도 더 젊게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예장 통합의 지난해 교세 통계를 보면 전체 교인은 255만 4천 명으로 7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예장 통합의 전체 교인 가운데 어린이는 32만 명으로 12.6%, 중고등학생은 6.8%, 20, 30대 청년은 20.8%입니다. 예장 통합의 30대 이하 교인은 102만 7천 명으로 40.2%, 40대까지 포함하면 144만 7천 명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의 교인 분포를 보면 아직까지는 젊은 층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고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비단 예장 통합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단의 정치와 정책 결정을 하는 총대의 평균 나이가 62세라면 당연히 어른 중심의 교단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젊은 총대 70여 명이 선출된다고 해서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 많은 총대라고 해서 구태의연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경륜이 많은 어른들이 젊은이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교회가 노령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령화된 교회가 어떻게 쇠퇴하는지를 서구의 교회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계획은 어른 중심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젊은 총대 논의는 교단을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넓히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고령화를 우려한다면 젊은 총대를 뽑아 젊은 총대들과 소통하는 것도 새로운 시작의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노래 남한 지역의 3.1운동사를 넘어서 북한 지역에서 이뤘던 3.1운동사를 조명한 전시가 경기도 이천의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됐던 조선 형무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전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경기도 이천에 자리한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박물관을 설립한 향산 한영재 장로를 추모하며 기획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00년의 기억, 1000년의 평화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기획전은 북한 지역 교회의 3.1운동사를 돌아보며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3.1운동을 기억하는 것은
이 1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이루는 것이 3.1 운동 정신의 완성이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일치와 평화를 이 땅 한반도에 심고 살아내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오늘의 3.1 운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 첫날 시위가 있었던 7곳 중 서울을 제외한 6곳이 대부분 북한 지역에서 이뤄졌고, 특히 숭실중학교와 숭의여학교 등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시장에는 이러한 북한 기독교의 3.1운동 이야기와 일지, 북한 지역 주요 도시의 3.1운동 전개 과정, 그리고 독립운동을 이끈 기독교 인물들에 대한 전시물들이 걸렸습니다. 특히 당시 연희전문학교 학생회장이었던 이병주가 직접 기록한 3.1운동 체험 친필 수기와 1919년 3월 12일에 발표된 독립선언서 12인의 장서 등의 원본 실물 자료가 눈에 띕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수감했던 조선 전역의 형무소 사진을 살펴볼 수 있는 조선 형무소 사진전도 한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전에선 1924년에 발간된 조선 형무소 사진첩에 실린 사진 40여 점을 액자 형태의 전시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자리했던 형무소의 내외부 모습들과 수감됐던 독립운동가들의 형무소 생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수가 갇히는 곳이 형무소입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같은 경우 특별히. 그렇듯이 의로운 사람이 갇혔던 3.1운동,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갇혔던 조선 형무소를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신앙적 교훈을 얻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가들과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의 자주 독립 정신과 평화 수호 정신을 기리는 이번 전시는 올해 말까지 이어집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어제 성문교회 후원으로 미얀마에 스고 카레너 성경 4,50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성문교회 고동훈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땅에 성경이 들어와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성장한 것처럼 미얀마 땅에 성경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는 정부에 등록된 인구가 약 5,5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독교 인구는 소수 민족 중심으로 전체 인구의 약 6%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인 김민혁 군의 친구들이 김 군의 아버지 A씨의 난민 불인정 조치는 부당하다면서 정부의 난민 심사 업무에 대한 국회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군의 친구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명의 가짜 난민을 찾기 위해 99명의 진짜 난민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태도로 난민 신청자들을 대하는 출입국 당국이 난민에 대한 총체적 인권 유린의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영랑 목사는 김 군 아버지 A씨의 개종을 믿지 않는 법무부가 편협하고 왜곡된 지식으로 신앙의 유무를 판단하는 종교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난민법 취지에 맞게 전문적이고 인권 친화적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혁 군은 아버지 A씨와 함께 지난 2010년 한국에 들어와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았지만 A씨는 지난 8일 인도적 체류만 허가됐습니다. A씨는 다음 달 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침례교 대전지역연합회가 침례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도와 소통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유은선 교수는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먼저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라도 전도의 방법과 그 터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습득하고 또 이제 소통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배려하는 그런 좀
좀 역할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제65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총회 교육부장 이양수 목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김상수 장로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주일학교 연합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주에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지방회 정보통신부 등이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컴퓨터선교회 대표 이영재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부활, 이후까지의 행적을 연대순, 문화 배경순으로 구성해 전달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